정의선 재판관의 그 결정문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제 제가 이걸 밤에 39쪽짜리 결정문을 열심히 읽어봤는데 거의 제가 보내드린 거. 거의 그걸 예. 읽었습니다. 거의 한 10페이지 정도가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에 할애돼 있더라고요. 예. 뭐 아까 박성수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에는 너무 편향성을 드러낸 것 같고 조금 법률가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좌쪽 재판관들은 모두 기각으로 했는데 혼자서, 그리고 또 내란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좌쪽 재판관들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혼자서 그 부분도 잘못이 있고 그것을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했다. 이건 조금 너무나 튀는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의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한덕수 대행이 수사 대상에 자신이 포함되어서 중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건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독심술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그리고 다 보이시냐면 딱 보면 다 보인대요. 예.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했다는 것은 자기와 관련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 사건, 그런 사안에 대해서 본인만 이렇게 세게 판단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반감을 표출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기가 쉽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본인 관련된 사안이면 그렇게 강력한 의견을 그렇죠. 안 내는 게 이제 지금까지 상례인데 요새는 정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오히려 그럴 때 더 목소리 크게 내는 게 마치 이젠 더, 제가 농담삼아 늘 얘기하는데 언제부턴가 후한무치가 시대정신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사실 그렇게 뭐 그분들의 심리나 마음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지금 탄핵을 30건 정도 하고 지금까지 연전연패인데 헌재에서는 그게 아직도 탄핵의 남용이 아니라고 하고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뭐 이건 부수적 목적이다. 이거 부수적 목적이 있어도 괜찮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주된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그 각하 의견을 쓴 정영식, 조한창 두 분은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탄핵 소추가 151석이면 가능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국정마비 가능성, 우리 헌법이 이런 상황까지 허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줄탄핵하는 거 사실은 이거 헌법 이래라는 건 아니야 라는 뉘앙스를 거기 이렇게 쓱 좀 붙여놓으시면. 그거 아주 속 시원하게 잘 쓰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 정계선님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계선님이 정형식 조한찬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건 거의 뭐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예.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저 표정을 봤을 때는 정정미 그리고 이미선, 문영배 이분들과도 마찰이 좀 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혼자 나 홀로 이분들의 그 기각 의견에서 나와가지고 인용 의견을 길게 쓰셨는데 그렇죠. 논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근간 그 뼈대가 너무 다르니까 저분 지금 홀로 있는 느낌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인용의 그 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다져지는 거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나요? 찌라시성이긴 관측이긴 하지만 찌라시에 따르면 이번에도 저번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처럼 8명 그냥 기각으로 가자는 합의가 대강 무르익고 있었는데 정계선 재판관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이거 인용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갈 길 갑시다 서로. 그래서 각하도 나오고 기각 중에도 이렇게 좀 김복형 재판관은 조금 더 강한 기각 이렇게 했다는 게 뭐 설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이 나는 인용 쓴다고 막판에 만장일치를 좀 틀었다 그런 관측이 있어요. 네, 뭐 그랬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저 정도 표정을 법관이 보인다는 거 저희가 좀 약간 수준이 좀 낮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평에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혼자서 저렇게 하시려니까 외롭기도 하고 뭐 힘드셨을 겁니다. 예. 아무튼 화제가 된 사진이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각 의견을 내린 사인의 결정문을 보면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대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무거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게 좀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 사람의 죄는 무거운데 말이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파면은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까지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니까 우리는 더욱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법의 형량을 언급했어요. 법익형량. 그렇죠. 쉬운 말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좀 안정성을 고려했다는 건데요.
정정미, 이미성, 문형배, 김영도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요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게 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법익 형량은 일반 민사 형사 사건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고 행정 사건에서는 좀 나오죠. 예. 결국은 파면으로 인한 국정 공백, 정치적 혼란, 그런 국가적 손실과 또 법 위반의 중대성 요거를 비교해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먼저 했는데 복귀를 했다. 그렇다면은 국정이 조금 더 안정될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뭐 인용했을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조금 보이긴 하죠. 예. 근데 뭐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아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일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덕수가 복귀됐다면 안정성이 담보가 되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 안정성을 담보로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한 살려서 안정성 확보하고 윤은 탄핵한다는 주장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권에서는 이제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겠지요. 돌리죠. 예. 아, 근데 이제 그렇지만 보수의 원로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어제 정말 많은 유튜브를 봤어요. 어제 예. 정말 많은 글을 보고 예.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 결정 나온 걸 보고는 아, 이 대통령 선거할 때도 각자 다 각자대로 하고 네. 굉장히 많이 나눠질 수 있겠다. 뭐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예. 중간에 들어가면 네. 이렇게 되지 0대 8이든 8대 1이든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 거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헌법재판관은 계엄 묵인 방조 부분에서도 계엄의 적법성도 언급을 안 했고요. 내란죄 철회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내란죄 철회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는 헌재가 시원하게 좀 말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법조기자들한테서 물어요. 그래서 내란죄 철회를 받아들인다는 거야, 안 들인다는 거야? 그러면은 다들 여기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예요. 받아들인다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런 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계엄의 적법성도 그냥 쏙쏙 다 빠져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네. 한덕수 대행 사건을 보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이다. 근데 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전혀 힌트를 준 게 없어요. 네. 계엄 내란 부분에 대해서 전혀 법적 평가를 안 했고요. 예.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야 뭐 계엄 선포 계획을 한덕수 대행이 알게 되었고 비상계엄을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이런 증거가 없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 판단을 한 거고 이 네. 내란이나 계엄 자체에 대한 법적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적 평가가 아직도 제대로 평의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가질 수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수사 기록 이런 것도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건데 갖다 쓰고 그런 네, 거 그렇죠. 부분도 아마 네. 어떤 재판관들은 예. 그거 우리가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빼고 볼래요. 이거 저도 지금 못 보겠어요. 이건 여기 이 심판장에 와서 한 증언들이나 이것만 갖고 보면 그거는 내란죄라든지 계엄 선포가 매우 위법이다. 이렇게 저는 그 판단까지 못 이르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예. 아직 그 비상계엄 선포나 여러 가지 뭐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판단이 안 섰으니까 아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판단 아직 못해서 안 쓴 거다. 뭐 그렇게 그럴 보시다는 가능성도 그럴 상당히 가능성도 있다는 있어 거죠. 보입니다. 예.